출발 새 아침. (1960년 9월 26일) 오늘은 미국에서 케네디와 닉슨 대통령 후보가 처음으로 TV 토론을 한 날이었습니다. 이 토론은 TV와 라디오로 동시에 생중계되었고 1억 명이 시청했다고 알려졌죠. 토론회 전까지는 닉슨이 조금 더 우세했었고 라디오 중계를 들은 사람들도 닉슨이 더 잘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TV로 토론을 본 사람들은 케네디가 압승을 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케네디는 젊고 자신감 있어 보였고 무엇보다도 잘생긴 외모가 매우 똑똑하고 믿을만한 사람으로 그를 각인시켰기 때문입니다. 결국 케네디는 대통령이 되었고 미국이 여러분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묻지 말고 우리가 함께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물어봅시다 라는 유명한 취임사를 남겼습니다. 그렇게 9월 26일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하루가 되었습니다. 9월 26일 목요일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시작하겠습니다. 출근길 뉴스 정리해주는 친구 뉴스봇. 매일 아침 만나는 소중한 분입니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시그니처 이종원 시사평론가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종원입니다. 네. 시그니처 굉장히 부담스럽네요. 네, 시그니처. 네. 오늘도 아프리카 돼지열병 확진 판정으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만 4건의 의심 신고가 접수가 됐고요. 이 가운데서 강화군 불온면 돼지농장 한 곳에서 확진 판정이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강화군에서 또 안도면 쪽에 한 곳, 그리고 연천군 미산면에서 한 곳, 그리고 강화군 이 삼산면에서 또 다른 한 곳, 이렇게 해서 이제 또 접수가 됐는데, 일단 강화군 한 곳하고 연천군 쪽은 음성 판정이 내려진 상태고요. 강화군 그 삼산면 그 돼지농장 한 곳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지금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강화도에서만 지금 연이틀 두 번째 지금 발생을 한 거고, 전체적으로 보면 8일 만에 6건 지금 발병을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지금 48시간 전국 이동 중지 명령이 발령된 상태인데, 지금 현재 오늘 정오까지인데 이게 좀 연장될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여전히 좀 정부는 너무 낙관적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무부처 농식품부가 어제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아직은 중점관리 지역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래서 이 확산이라고 예단하기 어렵다라고 일단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빨리 구성하라 이런 요구가 좀 적지 않은 상태인데, 어제 오후 이낙연 국무총리로 이렇게 대응 점검 관계장관 회의가 열렸는데, 네. 여기서 중대본 아직 구성하지 않기로 이렇게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청와대도 어제 비로소 이호승 경제수석을 중심으로 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을 하고 첫 회의를 가졌거든요. 네. 지금 뭐 거의 재난적 상황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전문가들의 지적도 있는데, 좀 약간 그 정부 대응하고는 네. 결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 정부 대응 관련해서요, 확인해보니까 돼지농가 주인 등에게는 이동하지 말아라 이런 금지가 내려졌지만, 살처분 관련해서 일하시는 근로자분들은 이동을 하지 말아라 이런 게 없었다 그래요. 그래서 오히려 이분들과 관련해서 좀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오늘 또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국회 대정부 질문이 시작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정치 분야고요. 내일 이제 외교통일 안보 분야,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 경제 분야, 화요일에 교육사회 문화 분야 이렇게 대정부 질문이 이어지는데요. 네. 그러니까 오늘 이제 정치 분야 대정부 질의가 역시 제2의 조국 인사청문회가 될 거다. 이런 관측이 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국정감사도 지금 시작이 될 예정인데, 여기서도 지금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게, 지금 증인, 그 다음에 참고인 채택 문제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보수 야당 쪽에서는 조 장관 관련 의혹 관련자들을 다 불러야 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지금 여당은 아니 지금 수사가 진행된 중인 상황이기 때문에 부르는 거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지금 서로 공방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네. 어제 국회 정무위하고 법사위에서도 논의를 했는데 일단 일반 증인 채택은 좀 무산이 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뭐 이거 역시 앞으로 계속 좀 쟁점이 될 것 같고, 이런 속에 지금 서울 남부지검은 또 국회 패스트트랙 그 고소고발 사건 있지 않습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 좀 속도를 좀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 전격적으로 비공개 소환 조사했다고 하고, 곧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이제 불러서 조사를 할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검찰의 수사 대상이 오른 현역 의원이 109명이나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조국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곧 공개 소환될 것이다. 이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서울중앙지검 측이 조금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소환 일정하고 절차가 결정나진 않았다. 그런데 만약에 소환을 한다면 청사 1층을 통한 출입은 원칙의 문제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또 함구를 했어요. 그래서 비공개로 소환 조사를 하되 다만 이제 1층 입구로 출입을 하게 하겠다. 뭐 이런 의도로 좀 읽히고 있고요. 네. 지금 기자들이 이렇게 되면 현장에서 좀 무한정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네. 예. 예, 정경심 교수보다 오히려 지금 조 장관 소환이 언제쯤 이루어질지에 오히려 요즘에 관심이 더 지금 모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그 비공개 소환 조사를 받은 아들, 딸, 네. 그 처벌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런 지금 관측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뭐 공무집행 방해,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할지 모른다. 이런 얘기가 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 잘 아시겠지만 위조 증명서를 입시 자료로 제출을 해서 대학들의 정당한 시 전형 업무를 방해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네. 실제로 이렇게 적용을 해서 처벌을 할지 안 할지 이것도 좀 관심이 가는 대목입니다. 그렇군요. 공소시효 논란도 조금 있고 또 이제 정경심 교수가 포토라인에 서느냐 이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귀국하지 않습니까? 어제 네. 북미 접촉설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평화도 그렇고 경제 활력도 그렇고 개혁도 변화의 몸살을 겪어내야 한다. 뭐 이런 그 귀국 메시지를 남기기도 했죠. 네. 자, 그런데 어제 일부 언론이 지난 주말에 미국 실무자들이 평양을 방문을 했고 북한 실무자들하고 비핵화 협상 관련해서 사전 논의를 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일단 외교부는 사실무근이다라고 지금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뭐 지금 이건 조금 더 그 실제 경과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런 속에 또 서훈 국가정보원장이 그 11월 한 아세안 특별 정상회의 때 김 위원장 초청하는 문제로 해서 지난주에 의장국 태국을 극비리에 방문했다. 이런 보도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군요. 외교 결례 논란도 좀 살짝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이종훈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다음 주에 시작되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증인 문제로 여야의 공방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국정감사가 또 다른 정쟁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의 시선도 사실은 많은데요. 국회 법사위 간사이신 여당의 그 더불어민주당 송기현 의원과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 다음 달 2일부터 21일까지로 법사위 예.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이 됐죠? 예, 일정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요구한 조국 장관 가족의 네. 증인 출석 요구가 불발됐다. 이게 무슨 이유 때문인가요? 근데 기본적으로 그 자유한국당 요청은 현행 국정감사 등에 관한 법에 반환 맞지 않는 겁니다. 아, 네. 그 재판이나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증인은 못하게 돼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한국당이 요구하는 증인들은 지금 수사가 되고 있는 그 사안에 관련된 사람이죠, 다. 네,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그 요청 자체가 기본적으로 국정감사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고요. 네. 저희들이 그리고 또 특별히 딴 데 모르지만 우리 법제사법위원회는 법원과 검찰을 피감기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재판 중이거나 수사 중인 사람에 관한 그 관련된 사항에 관해서는 증인을 여태까지 해오지 않았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네. 그러니까 뭐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 증인 소환을 할 수가 없고 혹시라도 증인으로 소환되더라도 나 수사 중이니까 말 못해요 라고 말하면 사실은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렇습니다. 이런 얘기신 거죠? 특히 저희 법사위는 이제 검찰과 법원을 피감기원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더욱더 그런 것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지켜져 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데 국정감사장 소려 가지고도 또 여야 간에 좀 공방이 있는 것 같아요. 원래 국정감사는 피감기관이 있는 곳에 가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그건 뭐 잘 아실 겁니다. 네. 감사를 하면 감사하는 사람들이 그 피감기관에 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서 문서도 보고 그 관련자도 만나보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 이제 저희들 국회에서는 이제 특별히 국정감사를 할 때 네. 여러 가지 사정상 뭐 회의실에 사정도 있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여러 사안을 이제 감사하다 보니까 시간적인 일정도 있고 그래서 네. 여러 가지 편의를 위해서 국회로 불러서 했거든요. 네, 그렇군요. 원칙은 가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야 간의 의견이 지금 정리가 아직 안 된 겁니까, 그러면? 아직 헌법재판소하고 네. 법무부 부분에 대해서는 장소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가 안 됐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리고 또 하나 요즘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뭐 여당에서도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그 네. 피의사실 공표와 관련해서 검찰 고발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당 내의 일부 의원들이 그건 좀 너무하는 거 아니냐, 집권당 포기하는 거다 이런 말까지 한 것 같아요. 글쎄요, 그 검찰 고발 이렇게 하니까 이제 표현이 이상한데요. 예. 검찰에 있는 그 피의사실 누설자를 고발한다는 거죠. 아, 그렇죠. 검찰을 고발하는 건 아니고요. 네네. 그래서 검찰 관계자를 고발하는 거겠죠. 피의사실 유출하거나 수사기밀 유출을 한 네. 그런 검찰 관계자를 고발하려는 저희들이 곧 검토를 하고 있는데요. 네. 그거는 뭐 검찰과 우리 무슨 뭐 여당의 문제 이 문제가 아니죠. 네. 여당이라고 하더라도 그 정부 쪽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관계자들이 불법행위를 했다고 하면 저는 고발할 수 있는 거고요. 또 특별히 또 행정부를 감시하는 것이 국회의 업무 아니겠습니까? 네. 행정부 자체 내에 조절이 안 된다고 하면 나설 수 있는 건 국회가 나서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쪽에서 여당이든 그런 문제가 다른 문제라 저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당이 검찰을 고발한다 이러니까 상당히 검찰을 압박하는 것 같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는 그동안 뭐 여든 야든 피의사실 네. 공표의 덕을 톡톡히 본 사람들이 이제 와서 뭐 고발한다 이거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러 번에 걸쳐서 피의사실 공표 또 수사기밀 누출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네. 저희들 공개적으로 그런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지난 18일 날 저희 당정회의에서 수사공보 준칙을 개정을 하고 그 개정하는 것을 조국 장관 사건에 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네. 마치 지금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수사공보 준칙 자체도 적용이 안 되는 것처럼 오인을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인지 최근에 좀 더 피의사실 공표가 굉장히 좀 구체화되고 건수도 많이 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도 심각하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고발 문제가 최근에 특히 두드러지게 거론이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검찰 고발 카드가 살아있다 이런 얘기를 들리는데요. 그렇다면은 네. 더불어민주당에서 주장하는 검찰발 피의사실 공표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뭡니까? 가장 최근의 것을 생각해보죠. 그러면 그 정경심 씨 관련돼 가지고 그 자택 압수수색한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거기에 조국 장관이 피의자로 되어 있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증거인멸의 교사로 뭐 적시되어 있다는 하는 내용이 좀 보도되는 게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이 저희 굉장히 심각하게 봤던 계기가 됐습니다. 다만 그게 지금 보도 내용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지금 확인이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최근에도 바로 어제만 해도 뭐 아들 관련해가지고 인턴 관련된 뭐 그것이 뭐 컴퓨터에서 발견됐다 이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그것도 업무방해다 피의사실을 공표하는 거에 해당되거든요. 네. 사실 저희들이 봤을 때 만일에 PC에 그런 것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을 외부로 알릴 사람은 검찰 관계자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컴퓨터를 가져간 사람이 검찰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는 저희 심각하게 보고 있고요. 굉장히 좀 구체적인 내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른바 짜장면 압수수색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압수수색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내용이 흘러나오고 있으니까 문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또 자유한국당에서는
계속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추진하고 나경원 원내대표가 야권연대를 제안하는 방식으로 계속 이야기가 네.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게 해임 건의안이라고 하는 게 가능할까요? 이게 제적의원 절반 이상 해임 찬성해야 되는데. 건의안은요. 네네. 해임 건의안은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불법 행위랄까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했을 때 해임 네. 건의하는 겁니다. 근데 조국 그렇죠. 장관이 지금 취임해서 한 행동 중에서 뭐 법에 위반되거나 부당한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거든요. 네. 결국은 조국 장관이 취임하기 이전에 있었던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해임하겠다고 하는 건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해임 건의의 요건에 맞지 않는다 생각하고요. 네. 결국은 정치 공세를 하는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안 될 거 뻔히 알면서 정치 공세 때문에 하는 거다 이렇게 좀 보시는군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면 이제 좀 다른 얘기 한번 해볼까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네. 그 국정원에서 어제 얘기 나왔던 김정은 답방설에 대해서 조국 덕규형 북풍이다. 뭐 정부는 정권 유지 수단이 북풍뿐이냐 뭐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제1야당의 원내대표께서 말씀하시기에는 너무 좁은 소견이다 제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정현안이라는 것이 굉장히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죠. 이 어떤 국정 현안이 발생을 하면 그게 전부 다 조국 덕기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아프리카 돼지열병도 그러면 조국 덕기를 위해서 저희들이 만든 건가요?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왔나요? 하나지군요. 네.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이 모든 거를 조국의 어떤 조국 장관이라는 그 함정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정치적 공세라고 밖에 볼 수가 없죠.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또 어제 방송 활동을 재개하면서 유튜브 방송에서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반부패 부장의 보고를 받은 뒤에 조국 장관 네. 가족에 대한 신중을 붙인 것 같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발언하는 것이 과연 적절할 것인가요? 그 유시민 전 장관께서 무슨 소스를 가지고 예. 그렇게 얘기하신지 모르겠네요. 네. 제가 볼 때는 뭐 본인이 추측을 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유시민 전 장관은 뭐 비록 저희 쪽에 있었던 분이긴 하지만 지금은 밖에서 혼자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반 국민들은 유시민 이사장이 이제 아무래도 좀 여권과 관련돼 있다라고 보지만 또 사실은 냉정히 따져보면 정의당이다 뭐 이런 얘기신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그렇게보다는요, 이제 저희가 뭐 저희하고 관련돼서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네네.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좀 전에 유시민 이사장에 대해서 정의당 얘기했지만 알고 봤더니 이사장은 정의당을 탈당했다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쏟아져 나오는 의혹들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바로잡겠다, 팩트 체크를 강화하겠다 그랬거든요. 네, 가짜 뉴스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는 겁니까? 보도되는 내용 중에서 구체적으로 확인이 안 된 것인데 확인이 된 것처럼 보도되는 부분을 국민들한테 정확히 알려드리자 이런 취지인 것 같고요. 네. 뭐 명칭을 가짜뉴스라고 했는데 가짜뉴스라기보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것을 단정해서 보도하는 것은 네. 정정할 필요가 있다. 뭐 물론 완전한 가짜뉴스도 있죠. 포르쉐 같은 경우가 전에 있었던데 그런 얘기가 네네. 또 뭐 전적으로 가짜뉴스라고 판명이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 아직은 수사 중일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은 내용이고 또 조국 장관 쪽에서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그렇게 반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다 확인된 것처럼 보도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언론의 보도 행태와 관련해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조국 장관의 파면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이루어지는가 하면 또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촛불 집회가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네. 광화문하고 이 대검찰청 앞에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지금 엇갈린 민심의 표현이라는 것이. 어느 사안이든 찬반은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찬반은 있고 그것이 적절히 어떻게 대다수의 국민들의 마음에 받아들여지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검찰 개혁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높더라고요. 최근 네. 여론조사를 보니까 그런 거 보면 아마도 많은 국민들께서는 윤석열 검찰이 최근에 정말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쏟아붓듯이 수사를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위험하다. 네. 이런 것에 대한 공감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일단 뭐, 법사위 간사이기도 하시고, 여당에서 되게 네. 중요한 그런 전반적인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지금 현재 네. 이 조국 장관 사태와 관련해서 말씀하신다면 어떤 말씀 하실 수 있을까요? 네,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고요. 네. 물론 이제 수사가 과도하게 집중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정말 그 한 사람, 한 가족에 대해 쏟아져 있다는 것이 인정한다 생각하고 있지만, 그런 수사를 통해서 CCTV가 밝혀질 걸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희들은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여론을 뭐 이렇게 수사 내용을 흘리면서 여론을 형성해 간다든지 하는 그런 행태는 꼭 고쳐져야 된다 생각하고 있고요. 네. 저는 그 점은 꼭 고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차분히 지켜보자 이런 얘기십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송기현 의원이었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요즘 강아지 구충제 하나가 품절이라고 해서 이슈가 되고 있는데요. 원래는 쉽게 살 수 있는 약이었는데 동이 났다는 겁니다. 이유를 알아보니 참 기가 막힌데 이 약이 암을 치료했다는 소문이 유튜브를 통해 확산되면서 품귀 현상을 빚게 되었다는 거죠. 이에 폐암 투병 중인 개그맨 김철민 씨도 개 구충제로 치료를 시도하겠다라고 밝히고 나섰습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환자들에게는 정말 가뭄의 단비 같은 소식이겠지만 생명에 관한 얘기니까 정말 신중히 따져보아야 되겠습니다. 전문가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광고자문 특별위원이신 신현영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네. 저희 출발 새 아침 가족 여러분들 중에서 목소리가 어서 많이 들어본 목소리인데 이러시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예. 지금 YTN 라디오 낭만주치의에서 매일 건강정보 챙겨주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전화 인터뷰였었나요? 그런 것들은? 아니요. 녹화를 했었기 때문에 녹음이었죠. 녹음. 네. 예. 근데 좀 분위기가 다르신가요, 지금? 긴장감과 아주 현장감이 넘칩니다. 생방이라.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네. 본격적 이야기 나누기 전에 조금 긴장 완화 차원에서 한번 얘기 해봤는데요. 좀 짧게 한번 짚어보고 나가겠습니다. 위장약 중에 잔탁이라고 하는 약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잔탁이라고 하는 약에서 발암물질이 발견됐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이건 무슨 소리입니까? 혹시 아십니까? 예, 지난 14일 날 미국 FDA 식품의약국이죠. 네. 여기서 잔탁 이거는 사실 상품명입니다. 그래서 네, 그렇죠. 그 브랜드 네임이고 네. 성분명으로는 라니티딘이라고 하는데 라미티딘. 여기서 네. NDMA라는 발암물질이 발표가 검출됐다고 발표가 되었죠. 지금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도요. 네. 1차로 국내에서 유통되고 있는 잔탁 계열 그 원료 라인 여기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이걸 좀 더 수거해가지고 전반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큰일인데 이거 복용하시던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본인이 지금 이게 라니티딘 소화제이기 때문에 위 보호제로 주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요. 네. 본인이 드신 약 중에서 이런 성분 잔탁을 비롯한 여러 가지 라니티딘 성분이 있는지 확인을 해보시고 좀 주의할 필요는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아주 위화감을 갖고 그렇게 중단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명확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걸 먹고 있는지 확인해 보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브랜드보다는 일단 성분이 중요하니까 라미티딘이라는 성분이 있는 약을 드시고 계신지 한번 확인해 보시고 만약에 걱정이 되시고 궁금하면은 또 의사와 상의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이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했던 개 구충제요. 예. 이 개 구충제를 복용하고 말기암을 치료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도대체가? 예, 2016년에 미국 60대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폐암을 진단받고 네. 암 치료로 유명한 MD 앤더슨 병원에서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를 했는데도 전신 전이로 네. 3개월 시한부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이분이 실제로는 신약과 관련된 임상시험도 참여를 하면서 비타민 E, 커큐민 이런 성분과 같이 펜벤다졸이라는 이 기생충 약을 복용을 했다는 겁니다. 네. 좀 더 말씀드리면 이 펜벤다졸이 개의 구충제여서 보통 위장관에 기생하고 있는 회충이나 요충 이런 기생충 있잖아요. 네. 이런 치료제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모 수의사의 권유로 인해서 이것을 222mg 하루에 3일 연속 복용하고 4일 쉬고
이런 방식으로 3개월 동안 반복을 했더니 네. 전신CT에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는 거죠. 이런 내용을 블로그에 올리면서 유튜브에서 확산이 되고 이러면서 나도 효과를 봤다 하는 40여 케이스가 제보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복용 방법도 좀 특이하고 수의사가 이거를 또 권유했다는 것도 사실은 되게 특이한 상황이었는데 예. 혹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뭐 이런 식의 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나요? 아직까지는 그런 분들이 나섰는지는 모르겠는데요. 네. 우리나라의 유튜버들에도 엄청나게 많은 확산과 그런 이슈가 되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예. 일단 뭐 완치 판정이라고 하니까 사실은 참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폐암이라고 하는 거는 뭐 거의 완치가 안 된다고 사실 듣긴 했었었는데요. 예, 또 말기 전이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은 부분인데 사실은 아직까지는 펜벤다졸이 완치를 했다라는 거는 너무 과장된 얘기일 수 있고요. 네네. 여러 약 참여부터 해서 다양한 성분을 드셨기 때문에 어떤 게 어떤 효과를 줬는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과학적 근거가 아주 없는 거는 아닌데 정확하게 밝혀진 건 아니니까 조금 조심하는 게 좋겠다 이런 건가요? 예, 사실 이 펜벤다졸이라는 성분이요. 네. 2008년부터 이렇게 논문 서치를 해보면 네. 여러 가지 세포 실험이나 쥐 이런 동물 실험의 대상으로는 항암 효과가 보고된 바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아쉬운 건 아직까지는 이 사람에 대한 검증이 된 임상시험이 전혀 없다는 거죠. 아. 그만큼 안전성이나 유효성 이런 것들이 입증이 안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임상 실험 같은 것이 뭐 진행되거나 결과가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몇 예. 명의 사례를 가지고서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 그렇죠. 이런 얘기신 거죠. 사실 이게 항암제가 한번 개발이 되기에는 수많은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렇죠. 임상시험도 1상, 2상, 3상 이런 것들을 하면서 정말 정상인 사람한테도 해가 없는가 이런 암 환자들 대상으로도 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네. 기존의 약과는 얼마나 우월한 효과를 갖고 있느냐 이런 데이터들이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래야지 표준 요법으로 얼마 기간으로 몇 밀리그램의 용량을 먹는 게 가장 효과적이다. 이런 것들이 검증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런 표준 치료 용법으로 우리가 확인할 만한 근거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제가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드는데 예. 개 구충제가 사람의 폐암을 고쳤다라고 한다면 개한테 그런 구충제를 만약에 먹이면은 개는 폐암에 안 걸리나요? 그건 잘 모르죠. 그러게요. 이 비슷한 성분들이 폐암뿐만 아니라 뭐 흑색종이나 여러 네. 뇌종양 이런 데도 효과가 있다는 일부의 보고가 있긴 해서 아. 사실 그냥 재밌는 상상이신 거죠. 네네. 제가 엉뚱하게 한번 얘기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에서는 이게 안정성에 보장이 되지 않고 간독성이나 여러 가지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복용하지 말라는 그 명확한 지침을 사실 최근에 보도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4867 쓰시는 분께서 신 교수님 목소리가 너무 달달해요. 주치의 잘 듣고 있습니다. 오. 요즘 개그도 많이 넣으셨네요. 이런 문자를 보내셨네요. 애청자이신가 봐요. 우리 신 교수님의. 예. 아주 팬이 또 이렇게 열렬하게 보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외신발로 보도가 되고 나서 지금 유튜브에서는 이제 관련 영상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개 구충제 관련해서 유튜브 영상을 좀 보셨습니까? 예, 그래서 여러 개를 봤습니다. 뭐 대학 교수님부터 종양 치료하시는 의사, 그리고 약사, 그밖에 다양한 유튜버들이요. 이 사례를 전하면서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예. 확인되지 않은 정보들이 이 유튜브 영상에서 언급이 되고 있다는데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이게 SNS에 정말 한계인 것 같습니다. 많은 그런 건강, 의학 상식들이요. 사실 일반 사람들부터 해서 다양한 사람들한테서 이게 제조가 되고 확산이 되다 보니까 네. 이게 정말 정보의 정확성이 있느냐, 신뢰성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우리 지금 시스템에서는 없는 거죠.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뭐 특정 유튜브 영상을 언급하기보다는 예.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유튜브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좀 많다.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시죠. 예, 너무 많은 정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국민들은 어떤 유튜버의 내용을 신뢰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감별하기가 매우 곤혹스러우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이번뿐만 아니라 유튜브에 와 있는 것들 중에서 잘못된 의학 정보가 꽤 많다. 특히 정보가 아니라 광고를 하는 거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예, 일례로 제가 얼마 전에 수험생의 건강관리 이제 수능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찾아보다 보니까 내용을 보다 보면 결국에는 영양제를 네. 홍보하게 되는 그런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선별적으로 봐야 되는데 실제로는 네. 좀 자극
과학적인 내용들이 사실 이런 우리 소비자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구미를 잘 맞출 수가 있거든요. 오히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왜곡되고 잘못 전달되다 보면 상업적으로 이용되는 수단이 되게 많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희가 뭐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예. 유튜브나 이런 화면을 통해서 의사분이나 뭐 가운 입고 오신 전문가처럼 보이시는 분들이 뭔가 얘기를 하면 막 정말 그 말이 맞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예. 그런 것들 속에서 좀 진짜 정보를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의료계랑 사실 정부에서도 고민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선별해서 어떤 정보가 정말 그런 공정성이나 객관성을 갖고 있는지 네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 권리를 국민들한테 더 줘야 되겠다라는 고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네. 이런 것들이 좀 더 체계적으로 검열할 수 있거나 모니터링할 수 있는 시스템은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실제로 처음에 제조하는 분들이 사실 그분들이 그 SNS라는 확산성을 인지를 한다면 처음부터 제작할 때 그런 윤리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오인되지 않을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추후에는 SNS 이런 제작하시는 분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 이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수반돼서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이제 얼마 전까지 종편 채널을 중심으로 쇼닥터 이게 지금 그렇죠. 큰 문제가 됐었던 것 같은데 예. 이게 이제 유튜브 쪽으로 옮겨와가지고 지금 문제가 더 대두되고 있는 거죠? 예, 사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방송에 대해서 이거를 모니터링하기 때문에 네. 그리고 대부분의 이 방송이나 광고들이요 사후 심의로 넘어갔지 않습니까? 사전에 검열을 하는 게 아니라 사후에 심의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자기의 정보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그런 국민의 알 권리를 너무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자라는 지침에서 그렇게 되고 있는 거긴 한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뭔가 잘못된 정보가 확산이 되면 그걸 나중에는 주워 담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면서 이런 쇼닥터 문제들부터 해서 쇼닥터를 검열하기 시작하면 쇼닥터가 아닌 분들이 오히려 더 또 활기를 치면서 그런 반사작용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군요. 처음부터 예방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잘못된 정보를 우리가 어떻게 대안적으로 이렇게 선제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이런 것들은 정말 큰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환자들은 불안하고 절박하니까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얘기가 나오면 한번 나도 저렇게 해볼까 이런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예, 예. 이런 심리를 좀 이용하는 사례들이 좀 많이 있나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소비자들도 이런 정보를 보면서 아 이건 정말 믿을 만한가에 대한 고민을 계속 하셔야 되고 정말 믿을 만한 의학 정보에 대해서는 주치의나 의사 선생님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선별할 수 있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는 거 중요한 도움이 것 될까요? 같아요. 네. 사실 이 컨텐츠, 그러니까 의학 정보의 컨텐츠 출처가 어딘지 명확하게 밝히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그런 출처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이게 정말 객관적인 사실인지 아니면 한 개인의 주장인지 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네. 컨텐츠를 생산하는 분의 그런 직위나 위치나 아니면 그런 경력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학적이라는 거는요. 모든 약이나 모든 의료 시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작용이 있으면 부작용이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장점과 단점을 밸런스 있게 다 정보를 드려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서 중립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최고 혁신적인 이런 과장하는 멘트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런 것들에는 거의 다 뭔가 너무 왜곡됐다, 오인될 우려가 많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컨텐츠의 출처를 확인해야 된다. 예. 그리고 그 메시지를 이렇게 전달하고 생산하는 메신저가 정말 제대로 된 권위가 있는 사람인지 확인해야 된다. 예. 또 언제나 모든 것에는 작용과 반작용,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거를 좀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문구에 뭐 최고는 혁신 이런 말이 들어가면은 사실은 좀 위험할 수 있다 이런 얘기 하셨습니다. 그 여러분께서도 유튜브 의학 정보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 또 알고 싶다 이런 부분이 있으시면요. 문자로 참여해 주시면 되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우물정 0945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세요. 우리 YTN 라디오의 자랑 낭만주치의에서 매일매일 건강정보 챙겨주고 계시는 교수님께서 지금 직접 나와 계시니까요. 시원하게 궁금증 풀어드릴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의학계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소비자 입장에서만 계속 지금 얘기를 했었었는데요. 예. 한번 반대로 의학계에서는 이런 흐름을 어떻게 보는지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이 유튜브랑 SNS 네네네. 확산되는 의학 네. 건강 정보 사실은 숨기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의학이라는 되게 어떻게 보면 비대칭적이죠. 전문가들만 알고 있는 정보들을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다는 면에서 요즘에는 오히려 네이버나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더 검색하시면서
소비자들 또는 환자분들의 이런 의학 수준이 많이 올라가셨어요. 네. 안타까운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그런 정보들로 인해 갖고 의료 현장에서는 그런 환자들이 왔을 때 잘못된 정보로 의사보다는 그런 정보들을 더 신뢰하는 거죠. 네네. 그런 것들을 뭔가 해결하고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의료 현장에서 상담으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게 된다는 게 의료인으로서는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렇군요. 사실 요즘에 병원에 가보면 의사 선생님들이 토로하시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당신 이러이러한 증세가 있어서 이러이러한 식으로 치료하면 됩니다라고 말하면 그분이 그런데요. 아닌데요. 인터넷에서 그렇게 안 나오던데요. 이렇게 말한다는데 그런 일이 많은가요, 조금? 예, 사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도 방송 출연하고 있지만 방송 출연하는 의사들이 모두 명의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네. 이런 그 방송에서의 전달하는 메시지가 항상 나한테 맞는 것인지, 그거는 나를 가장 잘 아는 의사, 내가 신뢰하는 단골 의사, 주치의가 바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 의학적 근거의 그런 수준을 판단해서 가장 좋은 정보를 전달해 주실 수가 있으니까요. 꼭 그런 내 동네에 있는 의사들을 신뢰하셔야 된다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 주치의 개념이 좀 희박한데요. 예.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의학과에 계시는 교수님들이 보통 주치의로 활동하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우리나라에 좀 적합한 주치의 개념은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는 사실 이건 동네 의원에요. 여러 과들이 전문의들이 다 혼자 있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위별로 신체 부위별로 사실 신체 나의 부위별로? 주치의가 여러 명이 될 수가 있는데요. 네네. 그러다 보면 사실 되게 세분화돼서 병원을 너무 많이 다녀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1차 의료에서 나의 그런 전반적인 그런 건강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신뢰할 수 있는 주치의 한 명을 찾을 수 있도록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이 발품을 팔아야 되는 좀 어려움이 있긴 한데요. 그렇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계속 의료 전달 체계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기 위해서 정부나 의료계가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요. 네. 이런 환자들이 대학병원에 꼭 가지 않더라도 동네 의원에서 이런 주치의 기능을 하실 수 있는 의료인들을 많이 양성도 하고 우리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환자한테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노력을 계속 같이 해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그렇군요. 듭니다. 그 유기사고 쓰시는 분께서 유튜브 보면은 흰 가운 입고 나와서 의사라고 하면서 이게 좋다 저게 좋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댓글들이 더 가관입니다. 유튜브 말이 다 맞다 이런 댓글만 달려 있습니다. 적어도 의사 면허는 보여주고 영상을 시작하도록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이런 얘기 하셨고요. 그다음에 1029 쓰시는 분께서 구충제 암 치료 관련해서 치료 가능성이 있다는 국내 논문도 있다는 기사를 읽었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정말 지푸라기라도 잡는 마음으로 시도해보는 것이 말기 암 환자 입장에서 좀 공감이 가는데 의사 선생님들도 그 마음을 아시는지요? 뭐 이런 질문 하셨습니다. 네, 충분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에요. 사실 내가 3개월 남았다. 그랬을 때 아무 노력을 안 하는 것보다는 뭔가라도 시도를 해서 정말 좋아질 수 있다면 그걸 하는 말기 암 환자의 가족들과 그 본인의 마음을 당연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의사이기 때문에 항상 근거에 입각해서 말씀을 드려야 된다는 좀 어려움이 있고요. 네. 결국에는 본인이 판단하시고 네. 그거 결과에 대해서는 본인이 또 감당하셔야 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참 저희도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모르시겠으면은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신 다음에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신현영 한양대 명지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네, 8328 쓰시는 분께서요. 의사들 자격증 앞에 다 걸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맞습니다.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니까 신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8시 뉴스 들으시고요. 우리는 10분에 다시 만나요.